네, 요즘 그 윗세대 갈등이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사용자들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용을 하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해라 하고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 임무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사람을 쓸 때 분류해서 써야 되고요. 또 노동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용자에게는 좀 많은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그 힘든 것들이 뭘까요? 어떻게 이 사람을 써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될까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그것이 다 경영의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청소를 시켜도 됐고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허드렛 일을 시켜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직장은 많이 없었고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마땅히 할 게 없는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이 좋아지고 노동권이 강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약 조건을 따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비이성의 시대였다. 비이성의 시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통한 것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게 통했고 지금은 어떤 것들이 통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고용을 하면은 시키면 됐는데, 지금은 시킬 것을 생각하고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일을 시킬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얘는 핵심 인재다, 얘는 핵심 인재가 아니다, 얘는 이제 조금 이따 나가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데려가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성과를 내야 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지 않고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비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선 미래 조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고용하는 대로 고용하는 핵심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정년 때까지 그 사람의 의사가 반하지 않으면 정년 때까지 고용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써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급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에게 이 회사의 비전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속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는 없지만 전문가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그 전문가 영역까지도 성장을 시켜서 키워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배출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출된 사람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겼으면 명확한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 성과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뭐라고 합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규직으로 고용할 사람과 전문적으로 프리랜서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될 일들을 처음부터 구분해내지 않으면 사람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원들에게 어떠한 계약에서 벗어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하고 갈고 이런 커피를 타고 하는 이 허드렛 일이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용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기도 편하지,
편하지만 이게 해고가 편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미래 사회로 갈수록 해고는 불가능하고 고용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다 외주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도 청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용역에 맡기는 외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들은 외주를 어떻게 해주고 어떠한 일들은 프리랜서에게 줘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떠한 일들은 정규직에게 줘서 이렇게 성과가 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막상 시작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변화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죠.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정교하게 업무 분장을 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가 경영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게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단순하게 일을 잘하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시스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돈을 줬는데 왜 못하니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고 전문성 있게 성취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용역을 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조직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는 바뀌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다른 나라의 500년을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2020년대가 되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1950년대에는 가난한 사람이 넘치고 일할 곳이 없었던 이 나라가 일할 거리는 넘치지만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자도 바뀌어야 되고 노동자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동자는 이미 바뀌었는데 경영자들은 그 시대의 바뀜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7, 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7, 80년대에 살았던 우리들이 누군가를 고용할 때 7, 80년대의 마인드로 고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선진국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선진국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후진국의 마인드로, 경영하는 사람들은 후진국의 마인드로 그 고용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놓치고 인재들에게 좀 더 비효율적인 일을 시키면서 그걸 안 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도 문제죠. 노동의 생산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높은 급여만 원하는 것들은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경영자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좀 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고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갑인 시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갑인 시대가 언제까지 가겠을까? 하지만 이 안에서 어려움을 뚫고 분장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눈다면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핵심 인재로 두고 어떤 사람들에게 성과를, 전문성을 얻은 성과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역을 줄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경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경영자가 되시고 좋은 일터를 만드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논평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